두브레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딕프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체코어 알려드리고 영상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 체코어로 공식적 혹은 이제 존댓말로 인사를 할 때는 도브리덴이라고 하면 된다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인사를 할 때 도브레이라고 했었어요. 이거는 체코 프라하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흔하게 들으실 수 있는 프라하 사투리 혹은 프라하 악센트가 반영된 표현인데요. 보통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쓰는 이제 한국어 표현들을 표준어라고 하고 그 외 지역에서 쓰는 지역의 특색이 담긴 한국어 표현을 사투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체코 같은 경우는 그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를 벗어난 곳에서 오히려 표준어에 가까운 체코어를 쓰는 경우가 많고 프라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특정 악센트, 사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가 영어 알파벳으로 말씀드리면은 Y에 여기선 차르카라고 하는데 기음을 내는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E라는 이제 발음으로 하게 되는데 보통 이게 그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서 이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인사를 할 때도 썼었던 도브리라는 표현이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프라하 사람들은 도브리라고 하는 이 발음을 A로 바꿔서 도브레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귀여운이라는 뜻을 가진 게 로스토밀리라는 게 있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를 로스토밀레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못생긴이라는 뜻이 오시클리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오시클리베이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리고 이제 저번 주를 뜻하는 게 원래 이제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미눌리 티덴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프라하 사람들은 미눌레이 테이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은 체코어를 많이 들을 계기가 없으시겠지만 나중에 체코에서 의대를 다니시거나 혹은 또 체코에서 살게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서 뭔가 단어가 A로 끝나는 게 많이 들린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프라하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구나. 프라하 지역에서의 그런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가자면 오늘은 제가 까레데 의대를 입학을 하기 위해서 입학시험 공부를 할 때 케미스트리, 화학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3학부 의대에서 프리메드 과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의대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주시는 이 케미스트리 수업을 프리메드를 통해서 이제 듣기도 했고 그 입학시험의 메인이 되는 세 가지 과목, 물리, 생물, 화학 중에서 솔직히 그 강의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게 화학이었어요. 네, 이게 왜 그랬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유기화학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르가닉 케미스트리랑 바이오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교수님의 수업을 굉장히 이제 많이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다른 과목 교수진들도 좋았지만 이제 특히 그 제3학부 의대에서 프리메드 강의를 해주시는 케미스트리 교수님들이 진짜 강의 실력이 정말 뛰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무기화학 교수님, 유기화학 교수님 이렇게 두 분 계셨는데 두 분 다 이제 수업을 정말 잘하시고 이제 약간 차이가 있다면 무기화학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좀 체계는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라버스 이렇게 따라가지고 수업을 하신다기보다는 그날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토픽 가져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거나 혹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특정 문제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론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시거나 약간 이런 식이었고 오르가닉 케미스트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이제 그 의대에 입학을 해서도 이 교수님하고 바이오 케미스트리 쭉 공부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책에 있고 준비해 주시는 그런 자료들이랑 그리고 판서해 주시는 것도 엄청 체계적으로 수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번 영상처럼 제 블로그 포스팅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기는 한데 그 물리나 생물에 비해서 화학 그 자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inorganic chemistry 파트가 워낙 이제 그 강의가 진행되는 게 그 실라버스를 안 따르고 이제 진행이 됐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제가 어떻게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inorganic chemistry 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보면서 풀이를 제가 직접 이렇게 다 적어보는 식으로 좀 트레이닝을 했었던 것 같고 organic chemistry 같은 경우는 그 화학식 그리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도저히 컴퓨터로 작성을 못하겠어가지고 다 수기로 이제 공부 자료를 만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 영상 촬영하고 나서 올릴 수는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해도 수업을 듣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은 제가 지금까지 블로그에 올려놓은 자료들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블로그를 보면서 영상을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오늘도 이 프리메드 프라 블로그 들어오셔가지고 아래 내려가시면 찰스 의대 입학시험 있고 그 밑에 화학 케미스트리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목록 열기 누르신 다음에 아마 이거는 10줄 보기만 하셔도 될 거예요. 포스팅 6개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앞에 이제 3가지 이노가닉 케미스트리 파트는 제가 이것까지만 포스팅을 하고 더 이상 포스팅을 못 올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포스팅을 했던 이 3가지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은 실라버스부터 볼게요. 이거는 제3학부 의과대학의 케미스트리 실라버스입니다. 그래서 그 실라버스 자체도 무기화학 파트랑 유기화학 파트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뭔가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지시죠?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공부를 다 하고 시험을 봐보니까 오히려 여기 적혀 있는 게 적게 느껴지는 아무튼 이 부분들이 읽어보니까 다 타당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 맞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3학부 의대를 목표하신다면 이 실라버스 따라서 공부해 주시면 되시고 혹은 본인이 원하시는 학부 들어가셔가지고 실라버스 참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스팅은 저번에 제가 올렸던 것처럼 그 제3학부 의대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화학 기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문제랑 답은 있는데 풀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적어 놓았던 풀이들 이렇게 다 사진 촬영해가지고 기재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서 혹시나 이제 좀 더 참고하고 싶다라고 생각 드시면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악필은 제가 미리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스팅 이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그 컴퓨터로 작업한 공부 자료를 아예 못 만들었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저희 학교 학부에 들어있는 이 케미스트리 공부 자료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들어오시면 이 내용이 바로 이게 저희 제3학부 의대 홈페이지거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여기 케미스트리 공부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포스팅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PDF로 정말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들도 있는데 이게 제가 좋아했던 그 올가닉 케미스트리 강의해 주셨던 교수님이 정리한 자료들인데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다 풀이되어 있는 것보다는 뭔가 요약 정리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 자료들 쓰셔도 저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본인이 지금 케미스트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서적이 아예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세요? 000 Essentials of Medical Chemistry and Biochemistry Textbook 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 클릭하시면 이러한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211페이지 정도가 되긴 하는데 본인이 뭔가 참고할 서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자료 학교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자료니까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또 학부마다 원하는 실라버스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특정 부분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개념 정리를 더 하고 그리고 특정 문제 풀다가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면은 이 내용들 참고하시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교수님들 강의들을 들은 다음에 좀 셀프 스터디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학교 사이트에서 공부 자료들 출력해가지고 셀프로 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학교 사이트에 있는 자료들만 참고하셔도 충분히 셀프 스터디 하시는 분들도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뭐 눈에 보이는 케미스트리 공부 자료만 해도 이 정도인데 이거랑 노트 정리는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수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제가 공유를 해도 이제 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공부하는 흐름에 따라서 정리를 해가지고 아마 도움이 많이 안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유기화학을 처음 공부를 해본 거였기 때문에 프리메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수업을 집중을 많이 했고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면은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한 내용을
그날 바로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1시간 1시간마다 배우는 내용들이 너무나 새로웠고 너무나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잘 저장을 하시려면 정말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바로 이거를 정리를 하시는 거를 권고드려요. 만약에 프리메드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케미스트리 공부를 했었고 오늘도 그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그 좀 팁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노가닉 케미스트리 파트랑 올가닉 케미스트리 파트 각각 5개씩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네, 우선 이노가닉 케미스트리든 올가닉 케미스트리든 좀 총괄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케미스트리라는 학문을 공부를 할 때는 기초에만 충실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이 케미스트리를 공부를 한 내용은 의대를 입학을 하기 위한 정도까지의 케미스트리였지만 이 부분들을 공부를 해보면서 정말 케미스트리만큼 룰이 명확하고 그리고 이 룰을 잘 따랐을 때 크게 뭐 예외에 벗어나는 게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간 이제 내용을 공부를 할 때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특히 이제 컴파운드 네임들을 이제 네이밍을 해야 되는데 nomenclature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그냥 무시하고 안 한다든지 prefixes 외워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그냥 뭐 대충 알고 있겠지 뭐 하고 넘어간다든지. 근데 사실 이러한 기본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이제 그거를 통해서 다른 문제들도 더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이놀가닉 케미스트리와 관련된 팁 5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nomenclature 어떤 식으로 이 이놀가닉 컴파운드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옥시다티브 스테이트에 따라서 이 컴파운드를 명명을 할 수 있는가. 특히 이 이놀가닉 케미스트리 파트에서는 애시드 앤 베이스 파트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주셔야지 나중에 뉴트럴라이제이션 화학식과 관련된 칼큘레이션을 할 때도 이게 디프로틱 애시드인지 트리프로틱 애시드인지 이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명확하게 알고 계셔 주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제가 물리 공부 관련된 영상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었던 내용인데 SI 유닛과 관련된 명확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왜냐면 이노가닉 케미스트리 자체가 계산하는 문제가 아마 최소 6개에서 7개 정도는 나올 거기 때문에 체코 의대에서는 이 유닛 변환하는 거 가지고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이 이노가닉 케미스트리 관련해서도 SI 유닛은 반드시 알고 계셔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이노가닉 케미스트리 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애시드 앤 베이스가 차지하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미 조금 공부를 하셨다면 이미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 이 세 가지 이론들 있잖아요. 이 이론들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 이론들에 따라서 이제 그 애시드와 베이스의 definition이 어떤 식으로 다른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 주셔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의대 입학 시험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strong acid와 strong base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는 암기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pH calculation도 꼭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strong acid인지 weak acid인지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이런 것도 많이 트레이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inorganic chemistry에서는 반드시 나오는 계산 문제인 특정 컴파운드의 concentration 계산하는 거랑 그리고 molarity calculation 하는 이런 공식은 반드시 알고 계셔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에서는 그 화학식 자체가 제시되는 게 아니라 그냥 특정 컴파운드들끼리 이런 뭐 화학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화학식을 그 반드시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 이쿠에이션 설정하셔가지고 스타키오메트리 다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어진 밸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지 정확한 값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트레이닝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번째는 이거는 저도 해당됐던 문제인데 그 입학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난생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좀 당황하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뭐 찍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뭐 정말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그냥 찍고 다른 문제들을 더 열심히 푸시기를 바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른 학부들의 이제 예시 문제 이런 것도 많이 풀어보면서 그냥 그 케미스트리와 관련된 배경 지식 자체를 많이 높여 놓으면은 실질적으로 시험 보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올가닉 케미스트리와 관련된 팁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인올가닉 케미스트리 때와 똑같아요.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노멘클러처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이 특정 올가닉 컴파운드를 어떤 식으로 명명을 할 것인가 라는 그 룰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특정 화학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메인 체인에 있는 카본 개수가 몇 개인가, 그리고 싱글 본드, 더블 본드, 트리플 본드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substituent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특정 컴파운드를 어떤 식으로 명명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prefixes는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organic chemistry 문제를 풀 때 최소 2문제 이상은 나오게 될 내용이 바로 isomers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아이소머스 같은 경우는 structural isomers가 있고 그리고 stereo isomers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문제에서 이제 2가지의 이제 organic compounds를 주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structural isomer인지 아니면은 stereo isomers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그 isomers를 구분하는 큰 2가지 분류도 있지만 그 내에서도 이제 특정 컴파운드의 관계가 tautomers인지 아니면은 뭐 enantiomers인지 혹은 cis transform으로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도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정말 좀 자주 나올 만한 그런 예시 같은 거는 암기를 해놓으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뭐 입학시험 관련해서도 중요한 내용이겠지만 이건 좀 나중에 의대를 입학해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도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조금 자주 나오는 그런 올가닉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커먼 네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저희 의과대학 교수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나중에 의대 수업하게 되면은 이 엔트런스 exam을 합격한 학생들은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바로 다 커먼 네임으로 쓰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입학시험 통과하시고 학교 들어가시기 전이신 분들도 이제 좀 학교 가기 전, 학기 시작하기 전에는 좀 커먼 네임은 좀 미리 트레이닝을 하고 그 케미스트리 정도는 좀 다 한번 리뷰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chemical reaction 구별하는 방법도 잘 알고 계셔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게 특정 화학 반응을 이렇게 예시로 주면서 이게 elimination인지 혹은 뭐 neutralization인지 esterification인지 이런 거 구별하는 그 문제들도 그 organic chemistry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특정 그 chemical reaction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예시는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이런 거 좀 미리 써놓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 케미스트리, 특히 올가닉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정말 화학식을 많이 써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점점 더 공부를 하면 하게 될수록 그냥 이거를 눈으로 봐서만 습득하기에는 어려운 단계가 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헤테로사이클릭 컴파운드랑 그리고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제 진행되게 되면은 이제 컴파운드 자체가 막 엄청 길어지고 막 커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특정 파트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이 부분이 좀 헷갈린다, 이 부분 잘 알아야 되겠다, 명확하게 외워야 되겠다라고 싶은 부분들은 많이 케미보시고 손으로 많이 트레이닝해서 이거를 머리에 넣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까레대 의대를 입학을 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케미스트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자료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팁들이 공부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는 생물 내용으로 이제 공부 방법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